안녕하세요. 오늘 3월 20일 저는 서울 옥션 강남센터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지금 이영학 선생님 해고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3월 29일까지 이 전시를 기획 주관한 갤러리 LVS의 이원재 대표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대표님, 이 네. 와서 전시를 보니까 상당한 규모의 여러 가지 진짜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 그 전시의 의의가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네, 이 전시는 갑자기 이루어진 전시인데요. 네. 그 작년 12월 19일 그 이영하 선생님이 위독하시다는 이제 전화를 제가 받고 그 911 119를 네. 통해서 병원에 입원시켰다가 췌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병원에서 3개월 정도 되셨는데요. 네. 이제 선생님이 위급하시고 그다음에 16년 정도까지는 네. 16년 전까지 이제 제가 이제 좀 프로모션을 좀 해드리다가 이게 16년 만에 이루어진 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도 위급하시고 병환도 있으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회고전을 제가 이제 한 2달 정도 준비해서 이제 여기 200점 이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영하 선생님은 한국 사실 조각계에서 독특한 네. 어떤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이런 작가고 거의 어떤 이제 개인전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던 아주 정말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런 조각가 선생님 한 분이죠. 선생님이 보시기에 우리 이영하 선생님의 어떤 작품 세계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네, 사실 저희 이영하 선생님은 제 서울대학교 은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각을 전공했지만 항상 아쉬웠던 거는 저희가 그 옛날에 르네상스 조각 뭐 이런 조각들이 워낙 또 퀄리티가 높고 유명하다 보니까 컨템퍼러리 조각은 다른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1990년대 초에 그다음에 80년대에는 굉장히 여러 명의 그 조각가들이 두각을 보였고 굉장히 유명했지만 아프리카 조각이 들어오면서 조각계가 장식품으로 전락하면서 조각계의 그 미술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영하 선생님이 그 정재계에 있는 유명하신 분들의 두상 및 흉상을 130분을 제작을 하시면서 그 이영하 선생님의 독특한 조각 세계는 한국적인 것을 창의력 있게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가 몰락하고 일제시대에 돌입해서 여지까지 온 역사에서는 이영하 선생님이 한국적으로 이렇게 조각을 한 사람으로도 저는 유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우리 이렇게 알려주긴 거는 어떤 작품의 판매 성과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뭐 한 20년 전에는 이영하 선생님이 가장 성공한 작가 대열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색화 대열이지만 옛날 이영하 선생님 작품 한정값이면 지금 유명한 이제 단색화 작가들의 50% 정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비쌌지만 또 조각계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또 이영하 선생님이 16년 동안 전시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지인병원에서 석 달 동안 병치료를 하고 계신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회고전을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이영하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신 가장 중요하신 유명한 그 컬렉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판매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사실 기적에 가까운 판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이원재 대표님이 어떤 전시 기획에서부터 또 전시 디스플레이까지 이런 노력의 이런 결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어려운 지금 미술시장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판매 성과는 또 선생님이 그만큼 노력한 이런 또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미술계에
잔잔한 어떤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영학 선생님의 작품은 크게 그 돌, 자연석을 이용한 물학 조각과 또 무쇠 조각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특히 이렇게 다루기 힘든 무쇠 조각에 대해서 우리 이원주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선생님의 그 무쇠 조각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한국 조각사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무쇠로 캐스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조각가들은 브론즈를 하는데 네. 이 무쇠로 캐스팅을 하는 거는 그 재질이 무쇠가 이렇게 튀기는 성향이 있어서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핸드폰을 선생님이 무쇠로 캐스팅을 한 거는 지금 이런 핸드폰을 쓰는 사람은 없지만 이거는 진짜 이영학 선생님이 생각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새 작품 같은 경우는 이 공구가 다 오래된 옛 도구입니다. 그거를 요 문고리를 새 머리로 하고 이런 도구들을 새 몸체 날개를 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바닥에 이 면이 그 박달나무를 자른 나무의 그대로 표현을 무쇠로 한 거고, 네. 이거를 캐스팅을 무쇠로 했다라는 거는 진짜 혁신 중의 혁신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쇠를 이렇게 녹을 자연스럽게 입히는 데는 20년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이영학 선생님의 특별한 노하우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특별히 어떤 새에 대한 애착 아니면 새에 대한 주제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물학을 갖다 놓으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물학에다가 물을 채우면 새가 날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새가 날라오고 이제 이 자연의 정원에서 물학이 있다면 그 새를 이런 옛날 공구를 이용해서 한국적인 새를 다시 탄생한 거는 자연의 이치를 인위적인 것으로 표현을 한 선생님의 그 독특한 작품 세계가 엿볼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번 전시가 이 큰 전시장을 약간 구획을 줘가지고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서 큰 정원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이런 전시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끼하고 이 물학하고의 이런 내용을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전시의 타이틀이 고요의 정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돌들은 진짜 수만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돌이고 요새 돌이 없지 않습니까? 이 돌은 자연을 뜻하는 거고, 여기에 인위적으로 그 공간을 파서 여기다 물을 채우면 당연히 새들이 와서 앉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작업은 인위적인 표현도 있긴 하지만 거의 자연에 가깝게 표현한 한국적인 정서가 또 있어서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일단은 선생님 작품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수 있게 살아있는, 그러니까 오래된 네. 고정되어 있는 그 돌에 물을 붓고 거기에 살아있는 식물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작품과 자연의 세계를 같이 이렇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시간을 갖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볼 때. 또 네, 지금 선생님의 어떤 아카이브 자료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벽면에 같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이현주 대표님은 서울대학교 조속과에서 이영학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또 오랫동안 전시를 기획하고 어떤 선생님과의 특별한 인연 이런 게
거를 알고 있고요. 또 선생님과의 어떤 인연으로 해서 지금 어떤 법적 보호자 이런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뭐 법적 보호자라는 거는 뭐 좀 사람들이 뭐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28살 때 선생님을 만나 뵙고 선생님과 불상 제작도 좀 같이 하면서 오랜 세월을 같이 도피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렸고 지금 현재 가족들이 다 해외에 있고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시키고 또 병원에 입원시켰다가 병치레를 계속 돌봐주는 입장에서 보니까 모든 것을 선생님이 일임을 하셨고 제가 이 선생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전시이기 때문에 이 전시는 마지막 전시입니다. 그래서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이 지금 병환이 위독하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이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프로모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는 없어요. 왜냐면 오랜 시간을 봐온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 의논하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법적으로 모든 것을 총괄하고는 있지만 다 가족들과 의논하에 또 김동건 판사님과 김영국 박사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선생님 주위에는 옛날부터 박완서 씨도 계시고 또 윤광조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장욱진 선생님도 계셨고 선생님 주위에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많이 살아 계신 분들은 많이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인복이 좋으신 거죠. 혹시 빠진 이야기나 뭐 앞으로의 뭐 다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냥 한 말씀 더 추가를 해주시죠. 네, 제가 사실 서울 옥션을 선택한 이유는 이영학 선생님은 현대화랑 박명자 사장님이 30년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비록 현대화랑에서는 전시를 하지 못하고 서울 옥션에서 전시를 하지만 많이 도와주신 서울 옥션 관계자분께 진짜 감사를 드리고 이 전시는 저희가 2달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영하 선생님이 정선으로 엑소더스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돌 작품이 다 정선 창고에 있기 때문에 그 정선하는 과정은 한 2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 씻고 또 선생님이 다 여기에 있는 대들, 나무 이런 것도 다 선생님이 디자인한 거기 때문에 그걸 다 가지고 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면 저도 조각을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이영학 같은 조각가는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하고 앞으로도 50년 뒤에도 나올까 말까 한 재능을 지녔고 창의력 부분에서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조각가가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당장 지금은 약간 언더밸류 되어 있고 또 단색화의 열기도 있지만 진짜 한국의 미술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볼 때는 이영학을 빼놓고는 한국 미술사를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올해 10월에 런던 패드에서 이영학 선생님 작품을 선보이고 또 트리스탄 호라는 런던 갤러리가 이영학 선생님의 작품 세를 파리하고 런던하고 스위스에서 전시를 했는데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은 한국에서는 마지막 전시지만 앞으로는 해외에 책을 또 출판 준비를 하고 있고 해외 전시를 좀 잡고 있어서 앞으로는 해외에 많이 알릴 수 있게 제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이원주 대표님 스승과 제자에서 만나서 오랜 인연으로 또 이번엔 어떤 전시 기획으로 해서 또 선생님에게는 또 이런 제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또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미술계에서 어떤 따뜻한 화제 또 이런 이야기를 불러일으켜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좋은 곳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